34번, 37번 소설이야. 소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서사란 말이에요. 서사. 사건이 어떤 게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말이 됐는지,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물들의 관계는 어떤지, 누가 누구랑 갈등하는지, 갈등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 해소됐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는지, 이런 걸 차분하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자, 34번, 37번 앞부분 줄거리 볼래? 앞부분 줄거리도 그래.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기에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 이걸 놓치면 안 돼.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 걸구대, 그러니까 걸기대였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귀인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국민학교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과거에 국민학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민학교 2학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주 어린 나이지, 그지? 나가 나왔다. 일단 나가. 걸기대회라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뭔가 구호를 외치고 자기가 주장하는 걸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단합대회지, 그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걸기대회야. 거기서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기인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했대, 이상했대. 그래서 의아했다는 얘기는 왜 저런 걸 보내지? 의문이라고 생각했대요. 이해가 안 됐다 그런 얘기야. 자, 본문 들어갈게. 어린 소견에 어린아이 마음으로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다. 이게 바로 의아했던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오래지않아 나라 안에 멧돼지는 깡그리 시가마를 판이었다. 순진하다면 순진하고 소견이 좁다면 좁은 거야. 그렇지 않지, 그지? 멧돼지 몇 마리 보냈다고 깡그리 시가마는 건 아니잖아. 자,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서양 부자 나라의 지체 높은 양반들한테, 위에서 사무총장이나 미국 대통령 말하는 거야. 뭐 때문에 툭하면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낸단 말이다. 또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자, 의아한 부분 다 이야기했어 지금. 왜 보낸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시가 많으면 어떡하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지? 어떤 모양으로 보내지? 다 의문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어린 나이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됐다. 우리 저기 혈서가 이제 신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나면 그걸로 글씨 쓰는 거지. 자신의 각오나 생각을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다.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을 깨물어 하얀 천 위에다가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다. 각오를 다짐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다. 우리의 주장은 정말 우리 생각은 뒤집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의사표현을 하는 거야. 혈서를 통해서. 그쯤에서 진력이 날대로 나버린 그분 녀석들은 혈서를 하는 걸기대회가 오래되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진이 빠지는 거지. 진력이 빠진다는 게 힘이 빠진다는 얘기야. 나를 향해 잠깐 눈치를 보냈다. 엎어지고 코 닿을 자리에 집에 있는 내가, 그러면 아주 집이 가까이 있는 거지, 그지? 엎어지면 코 닿을 때래. 관용구 표현이고, 가까이 있다는 거야, 집이.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지치고 진력이 다 났는데 지겨워. 그러면 너네 집 가서, 너네 식당 가서 시간을 또 보내면 어떻겠니? 자꾸 눈치를 보낸 거야.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는 학생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다.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는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다. 자, 학생들 걸기대에 학생 아닌 차림이 올라온 거야.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협숙한 모습이 먼 빛으로 봐도 어쩐지 이쪽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 아는 사람이란 얘기야. 익숙한 모습이니까. 잠시 후에 열 손가락을 모조리 끼므로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이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서 널리 알렸다. 곧이어 북진 통일,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남쪽이 통일하자. 이게 북진 통일이야.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다. 치솟는 박수갈 채로 역정광장이 갑자기 떠날 듯 요란해졌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몇몇 그분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혈서 쓰는 걸구대에서 어떤 그 흡수룩한 차림에 눈에 익은 어떤 그 청년이 등장했는데, 와, 열 손가락 다 해가지고 막 북진 통일이고 걸고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난 거지, 그지? 그 사이에 나는 친구들하고 이제 빠져나온 거야.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다. 그러니까 어쩐지 눈에 익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누군지 밝히는 거야. 창권형. 나한테 창권형. 여기서 지금 보면 내가 창권형을 보고 창권형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1인칭은 나고 주인공 창권형이, 알았지?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난 붕대를 직진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그러면 아까 그 열혈 청년이 창권형이었구나.
어머니가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잔뜩 별러서 장난했더니 오빠가 질 거래들 엄두조차 못 낼 정도였다. 원래는 돌아오면 막 야단치려고 했는데 손가락에 칙칙 분대가 감은 거 보니까 욕하는 것도 다 잊어버릴 정도야.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설정을 얘기하듯 심상하게 진드렁하게 관심 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경기찬호 어차피 남아도는 피니까 괜찮다. 어차피 남아도는 피다. 쓸데도 없는 피다. 거기 썼다 그런 얘기야. 그 혈서 사건 이후부터 창건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 열정이지. 덜어내기 위해 이땅 주먹으로 자신의 콧줄매기를 후려칠 입으로 코피를 쏟아내야 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끓는 피 있잖아. 그거를 갖다 막 콧줄매기를 때려 코피를 냈었는데 이제 쓸 데가 있는가? 혈서 쓰고 막 이런 거 쓰면 되니까 코를 뗄 필요가 없지, 그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어머니 말 같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식당 일을 전혀 안 도왔다는 얘기지. 역전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비대가 잇따라 벌어졌다. 걸비대에 나가는 거야 계속.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치 아물 새가 없었어. 나으려고 하면 걸비대에 나가서 혈서 쓰고 또 나으려고 하면 혈서 쓰고 이런 거지. 걸비대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혈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드근이 붙어있을 겨를도 없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어머님이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이 일어났대. 더 이상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 계속 나가니까 그 역마살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뭐 일종의 운명이라고 얘기하면 돼.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허드제비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에 도움이 안 되고 손님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건이 형이 해질녘에 닿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 돌아왔다. 그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올 때쯤 되면 고등학생이 돼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는데 그럼 학생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근데 형 고등학생이 돼 있어. 그동안 형의 면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렇잖아. 너 눈알이 퉁퉁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새로 사 입은 빳빳한 학생복 밑줄 그리고 어엿한 어느 학교의 교표 밑줄. 자, 사실은 이 창건이 형이라는 사람은 학생이 아닌데 이렇게 학생복을 입고 학교 그 교표라는 게 그 학교를 표시하는 거야. 그것까지 붙인 학생복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제 고등학생도 아닌데 학생도 아닌데 근데 학생복을 입고 교표를 붙이고 저게 나타난 거야. 이를테면 가짜백이 나이로 고등과 학생인심이지 가짜 학생이지 언제 학교에 들어갔었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럽게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희희거렸다. 나 일종의 가짜 학생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다. 핵교도 안 댕기는 반고충이 청년이 단골혈서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넘들 보기에도 모양이 쑥직하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란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거 들키면 이 모양새가 좀 빠지니까 당분간은 사기치면서 다니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형은 모자에 붙은 교포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손에 뿌리려 정성스럽게 광을 내기 시작했다. 이건 허세야 허세. 아니 학생이 아닌데 학생처럼 보이려고 그 교표를 광을 낸 거야. 안 그래도 새거심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떡거려서 오히려 타인 그 금빛 교표. 왜 가로를 건 줄 알아 이거? 이게 일종의 거짓 학생 가짜 학생이라는 거야. 그리고 창건형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야. 번쩍번쩍. 그러니까 진짜 학생이 아니니까 진짜 학생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들킬까봐 걱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번뜩번뜩하게 닦는 거지. 형은 내 책임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 듯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사만 닦고 또 닦아댔다. 계속 닦는 거야.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살려 잔뼈를 굵혀 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이거 봐봐. 내가 창건이 형을 봤을 때 창건이 형의 행동은 저런 의사나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내가 얘기한 거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건설자니까. 요단번 걸기 때부터 나아가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멧돼지 낭독가장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점점 역할이 비중이 높아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형은 교표 닦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선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식이 했잖아. 밑줄 회중식. 이것도 상징 의미가 잘 들어.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거기다 공을 들여 삐까번쩍 뭐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반짝반짝 광을 내기 시작했다.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일종의 이게 뭐 전리품 같은 거야. 회중식이가. 자기가 피난민을 돕고 받은 거야. 아니요, 여기서는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거니까 훔친 거야 사실은. 시체에서 회중식을 빼낸 거라고. 근데 그거 갖다가 광을 냈다는 얘기는 마치 전리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이상하지 그지? 정상 아니야.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형은 걸그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릇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레 밝히는 중이었다. 나는 메시지라고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적했단 말이야. 왜 메시지라고 잘못 얘기하느냐.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창원 형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 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우김질을 끝까지 계속했다. 자, 여기서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 거야. 메시지하고 멧돼지를 구분 못한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무식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야. 끝까지 우김질 하잖아. 자, 중요한 다음에 창건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되지 못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혈수 쓰고 사람들이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환호를 받았는데 점점 몰락해가는 창건이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 떠나 적성 중립국 감시위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선두에 섰다. 앞장섰단 말이야.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을 가르지 못하고 미군 부대 철조망을 타넘는 만용을 부려서 지나치게 용기를 부렸어. 만용이야.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 한 세포트들을 풀어놨어. 달려오겠지 창건형한테. 형은 세포트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져 나가고 왼쪽 발꿈치에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형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 장애우의 몸으로 변해 있었다. 이게 지금 몰락한 창건이 형의 모습이란 말이야. 퇴원 후에도 창건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다. 갈 데가 없는 거야. 형의 그 가짜배기 애국 각도 생각을 애초부터 꼴같지 않게 여기던 어머니는 쩔수 기우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아무 할 일이 없는 얘기를 할 일 없이야.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먼촌 부치 그러니까 촌수에 가면 먼 지적벌 조카를 눈에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박대했다. 홀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건이 형이 전혀 남남은 아니야. 알았니? 여기 나온 대로 먼촌 부치니까 먼 친척이야. 조카뻘 되는 거지, 그지? 우리 식당에 빌부터 눈칫밥이나 죽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붙였다. 이게 다 다리까지 다치고 쩔뚝거리면서 떠나기 전날 밤 창건이 형은 보퉁이를, 그러니까 이 진보퉁이를 말하는 거야. 다 꾸린 다음 크게 선심이라도 쓰는 척하면서 내게 그 기체에서 얻은 금장 회중시계를 만져볼 기회를 딱 한 차례 허락했다. 행여 밝히라도 할까봐 오래 구경시키는 것마저도 꺼려하던 그 귀한 단지를 형이 내 손에 통째로 맡긴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굉장히 여기 회중시계는 창건이 형 입장에서는 자존감, 아주 만족감 이런 걸 극대화시키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피라미드 시체로부터 받은 선물이라 주장하던 그 회중시계가 내 작은 손바닥 위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으로 올라앉아 있었다. 등잔불 그늘 안에서도 맑고 은은한 광희를 발산하는 금시계를 일삼아 들여다보고 있자니 마치 형의 금빛 찬란했던 한때를 그것이 째깍째깍 증언하는 듯한 느낌이 언뜻 들었다. 전쟁 기간을 통틀어 형의 수중에 남겨진 유일한 전리품이 바로 회중시계였다. 형이 올랐다. 회중시계를 되돌려주면서 형의 호의에 대한 답례 삼아 뭔가 형에게 위로가 될 적당한 말을 찾느라 나는 복잡한 머릿속을 한참이나 뒷장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 멧돼지가 아니었다. 메시지가 맞는 말이요. 형 말이 맞았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형에 대한 어떤 위로라면 위로지지. 내 말에 아무런 대꾸가 없이 형은 그저 보일랑말랑 미소만 시부적이 슬쩍 흘리고 있을 따름이었다라고 하면서 끝났어. 이게 유능길에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 그 걸기대에서 미국 사람한테 보낼 때 아마 아이젠하워에게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을 거야. 그래갖고 보내는 그 모습을 제목으로 삼았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문제 풀면 훨씬 쉬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이란 말이 들었네. 조심해. 1번. 이야기 내부 인물이 중심물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아까 내가 설명했지. 이야기 내부의 인물이 누구야? 나지나. 중심인물 누구야? 창건형. 그래갖고 창건형이 뭘 했는지 어디 나갔는지 모습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창건형은 창건형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여기서 나에 대한 평가. 내가 창건형을 평가하고 있는 거야. 정답은 1번이네. 자, 그래서 이야기 내부는 나고요. 중심물은 창건형이다. 2번 볼래? 이야기 내부 인물이 인물과 인물 사이, 아니 여기는 창건형 이해는 없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만약에 창건형과 어머니가 갈등을 했다. 그러면 그 갈등하는 과정에서 해소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있지 않지, 그지? 틀렸고. 3번 이야기 내부의 인물이 나가 과거 현재를 반복적으로 이것도 전에 내용과 관련이 없고. 4번 이야기 외부 서술자 틀렸고요. 이야기 외부 서술자 틀렸다. 자, 정답은 1번 정답이야. 나가 창건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자, 35번 밑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이거 잘 읽으면 이런 거 그냥 거저먹겠지. 1번 나는 걸기대회 끝나기 전 친구들 도중에 우리 식당으로 데려가서 시간 보내고 논 적이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눈짓을 준 거지. 빨리 너네 가자. 맞았고. 2번 나는 창건형이 걸기대에서 혈서 쓴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 전해받았다. 아니지요. 왜냐면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고 돌아오면 욕바가지를 풀어내려고 했는데 열 손가락 칭칭 붕대를 감는 걸 보고 욕마저도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고 어머니는 따로 알게 된 거고. 알았니? 어머니를 통해서 알긴 가서 올라가서 쓰는 걸 봤는데. 자, 그래서 2번은 윗글의 내용하고 관련이 없다. 알았지? 3번 창건형은 열혈애국 청년 노릇으로 바빠지게 되자 식당의 시부름꾼 이런 거 할 겨를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맞았고요. 4번 창건형은 퇴원 후 어머니에게 노골적인 박대를 받던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회중시계를 한번 만져볼 기회를 줬죠. 맞았고. 5번 어머니는 창건형이 거기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애국학도로 행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아까 욕바가지 그게 그거야. 정답은 2번의 내용이 틀렸다고 보면 돼. 자, 그럼 36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위에 본문에서 기억은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타인 그 금빛의 교표. 왜 우리가 보면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 있잖아. 혹은 너무 가짜 티라니까 속이려고 화려하게 꾸며 겉을, 그러면 가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저 기억의 내용하고 기억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을 찾아보자. 1번 빛나는 교표로는 오히려 창건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해석이 좀 이상해. 빛나는 교포는 이건 뭔가 감추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학생이 아닌데 학생 척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틀렸고, 2번 교포가 빛이 날수록 오히려 창건이 형이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창건이 형은 오히려 교표가 빛나면 빛날수록 마치 진짜 자기가 학생이 된 것처럼 여긴단 말이야. 3번 번뜩이는 교표로 인해서 권리대에서 창건이 형이 맡은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겠지. 그래서 한 가지 더 혈서 또 맡게 됐다고 얘기한 거야. 이것도 틀렸고. 4번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는 행위 때문에, 그럼 이건 창건이 형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거니까 가짜 대학생이라고 진짜 믿는 거니까, 가짜 학생인데 진짜 학생이라고 믿는 거니까 불안감은 점점 줄어들겠지. 틀렸잖아, 그 내용이. 5번 지나치게 새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오히려 창건이 형이 가짜 학생이라는 게 오히려 눈에 띌 수 있다, 탄로날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정답은 5번이지. 왜 이게 허세 비슷한 거야. 가짜 학생이니까 오히려 막 진짜 학생이라면 당당하게 뭐 이렇게 할 텐데 들킬까봐 교표라도 막 반짝반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이어.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외면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교표 때문에 오히려 가짜 학생이라는 걸 더 말해주는 거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37번 마지막. 보기를 바탕으로 미끄를 감상하네요. 자, 원래는 이거 문제 풀기 전에 37번의 보기를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너네들은 문제 풀 때 37번의 보기를 보고 그리고 지문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 알았지? 이 작품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아, 6.25 전쟁 중이구나. 창건이 형은 권리대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가짜 학생 노릇하고 또 그 권리대 뭐랄까 권리대를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고 이런 거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을 이용하다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건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미추초 욕망의 허망함, 결국 말하고 싶은 거야. 창건이 형을 통해서 거짓 욕망, 헛된 욕망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가를 풍자 동그라미. 그리고 권리도에서 벌어지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권리대회가 희화화, 정말 사실은 굉장히 진지해야 될 건데 우스꽝스럽게 변질돼 버렸어. 왜냐면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대회가 됐단 말이야. 왜 저런 걸 하지? 멧돼지를 어떻게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희화화 됐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럼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한 거야. 틀린 거 점쳐줄까? 1번 멧돼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 보내기로 메시지, 오해한 나를 통해 권리대회가 희화화된 것처럼. 왜 웃기냐면 메시지가 뭐야? 지금 생각을 전하는 거거든. 권리대회에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서 메시지, 우리의 뜻은 이렇다라고 전달하는데 나는 뭐라 그래? 멧돼지 보내기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권리대회가 희화 웃기게 된다는 얘기지. 2번 맞았고, 2번 정치에 아무 새가 없는 손가락들은 계속 혈서를 썼다는 얘기지. 애국심의 증거는 맞긴 한데 이게 지금 권력층을 이용하는 창건이 형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2번에 권력층이라는 그 이용당하는 인물이라는데 보기에도 그 말이 있어야 돼요. 어딨냐? 하나 둘, 보기 네 번째 줄러봐.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한다. 미쳤죠? 이게 있으니까 보기를 통한 해석이 맞는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1번도 마찬가지야. 나를 통해 권리대가 희화화되고, 희화화를 쳐줘봐. 그리고 보기를 찾아봐. 맨 마지막 줄에 나오지. 권리대가 희화화된다. 보기를 통한 해석이라면 보기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 무조건. 3번 볼까? 그럼 이번엔 3번에 미쳐쳐. 대중을 속이는 권력층의 부정적인 면모. 미쳐쳤어? 그걸 또 보기에서 찾아봐. 있어? 셋째 줄, 넷째 줄에 있는 거지. 아까 나왔던 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한다. 이게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에 있지, 분명히. 보기 없으면 아무리 정확해도 그건 답이 아니야. 4번에도 미쳐쳐야 되겠네. 뭐라고 미쳐쳐? 창건이 형의 부질없는 욕망 미쳐. 쳤어? 보기에서 찾아봐. 밑에서 셋째 줄. 창건이 형을 통해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기를 통한 해석이 맞죠. 시위대에 맨 앞에 서가지고 중상을 입었대잖아. 5번. 미쳐 쳐볼래 또? 애국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이 형의 고뇌. 미쳐. 그걸 보기에서 찾아보라고. 없어. 보기 없다고. 보기를 통한 해석이 아니잖아. 이 5번이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물론 내용도 틀렸지만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야. 왜냐하면 보기를 통한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 절대로 창건이 형의 고뇌가 나오지가 않아. 근데 무슨 보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야? 아니지.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5번은 맞고 틀린 건을 떠나서 보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X라고 하는 거지. 정답. 그래서 틀린 건 5번이라고. 자, 이게 지금 유능길에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라는 일종의 두 가지. 그 권리대의 희화하고 저 부정한 어떤 권력층에 기만당하는 대중, 어리석은 대중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라. 여기까지가 끝이다. 아니?